네, 시면상한가 오늘도 먼저 특이점으로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14%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2.26%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2,763포인트, 코스닥은 809포인트까지 일단 빠진 상태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보니까 오늘 52주 신저가 종목이 300개가 넘어갔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합쳐보면 하락한 종목 수가 거의 1,900개가 된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종목이 빠졌기 때문에 진짜 이 미 대선에 대한 테마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펀더멘탈을 볼 수 있는 시장은 언제 오는 거냐라고 좀 불평불만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시장 해결책도 찾아봐야겠죠. 월수팀과 먼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수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백인엽, 조범수, 김병준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주말 보내는데 주말 어떻게 보내고 오셨습니까? 이런 간단한 토크를 하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백인엽 매니저님. 네. 자, 일단 지금 시장 이렇게 급락하는 이유 뭐 하나만 딱 집어주실 수 있으세요? 아무래도 트럼프 때문이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에서는 HBM 라인을 위주로 많이 급등을 해온 상태예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급등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라는 돌발 변수가 생기게 되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내 시장을 조금 하락세를 이끌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변수는 해리스 부통령, 이따가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얼마만큼 지지율 회복을 해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장 반등 여부가 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조범수 매니저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미국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은 하방을 어디까지 열어야 된다. 민주당에서 당선이 되면 상방을 어디까지 열어야 된다. 이 수치 지금 들으셨죠, 아까? 네, 들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둘 다 동의 안 합니다. 둘 다 동의 안 하고 네. 너무 좀 가둬두고 너무 선행적으로 우려감을 키우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대선 11월입니다. 11월이고 물론 트럼프가 저도 좀 우세를 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떤 변동성이 일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당장에 지금 민주당의 후보인인 해리스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어떤 변동성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고 이거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트럼프가 물론 장기적으로 우세할 가능성은 높지만 트럼프는 인기만큼이나 적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변동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네. 이 지수물에 대해서 너무 지금 최근에 조정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을 트럼프 하나로만 엮어서 보실 필요 없이 항상 이전 시장에서도 항상 조정이 찾아온 이후에는 반등이 나왔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우리 천천히 특보대랑 그리고 이 특이점 보시면서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병준 매니저님 간단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 지금 레버리지 사도 괜찮은 타이밍입니까? 아니면 아직 더 지켜봐야 됩니까? 분할 매수 괜찮다. 지수는 오히려 레버리지 쪽은 분할 매수가 괜찮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지를 하나 이제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시장에 그쵸? 대한 좀 얘기를 좀 드려보면 시장이 너무 이제 미국의 대선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보다도 금리 인하에 대한 우리가 그 중요성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물가 지수 같은 게 CRB 인덱스 지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다라는 건 물가가 지금 잡혀가고 있다는 거고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자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저축을 왜 하죠? 금리가 높으니까 저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금리가 떨어지면 뭐를 합니까? 금리가 0%인데 저축을 하나요? 투자를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9월 금리 인하를 우리는 기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지금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월 금리 인하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지금은 매력적인 구간이다. 정리해 보면서 오늘 시장 오프닝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바로 첫 번째 특이점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지난주 월요일에도 트럼프 트레이딩이란 말을 하면서 한 주를 시작했거든요. 야, 이번 주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남의 나라 대통령 후보 가지고 증시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나 한편으로는 진짜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주말간에는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는데요. 지난주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에 이어서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인 마리화나 테마가 오늘 국내에서는 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두 후보 간에 왔다 갔다 하는 말 한마디에 국내 증시는 또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또 올라가는 섹터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 여기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백인현 매니저님. 근데 사실 지난주 시장부터 좀 보면은 이 트럼프 트레이딩 그리고 미국 대선 테마가 흥행을 하면은 국내 시장은 반대급부로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미 대선 테마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오래 지속될까요? 저는 이제 좀 오래 지속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지금 트럼프 원래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바이든 지금 현재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빠지고 해리스 부통령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기존의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지지율 격차보다는 조금 더 좁혀질 거라는 지지율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월요일장을 맞이했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되더라도 여전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압도적으로 이제 대선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볼 때 과거에 이제 트럼프 1기 때 2016년도였나요? 트럼프 1기 때 우리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아요. 근데 사실 이제 실제 트럼프 1기가 처음에 진행됐을 때 그때 당시에 많은 투자자들이 글로벌 증시가 급락할 거라고 많이 예상을 했었는데 2017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한 1년에서 2년 정도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그 하락했던 이유는 바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이었는데 지금 그때 사실을 많은 투자자들이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많은 리스크가 상존해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예. 일단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라면 지금 중국 쪽 관세를 일률적으로 60%까지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동맹국한테도 관세를 10% 정도 부과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출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부담감이 많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중국이랑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도 관세율이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이제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반도체를 필두로 전반적인 수출업체들의 약간 우려감도 약간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수출 관세가 많이 부과되게 되면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미국으로 들어가는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네. 미국으로 들어가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부각되게 되겠죠.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지금 9월달 인플레이션 9월달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 11월달 대선 이후에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면 9월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일단 1차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에서 중국 쪽으로 관세를 많이 부과하게 되면 수입하는 물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이 가중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전반적으로 기준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CME 패드워치에 보게 되면 9월달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90%를 넘어가고 그쵸. 있기 때문에 트럼프 발언과는 무관하게 일단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9월달 기준금리가 인하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트럼프가 뭐 반도체 쪽으로 악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IT 쪽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반도체 업황부터 시작해서 예. 트럼프로 인한 리스크가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자막에도 백투더 2017년이라고 나와서 백인현 매니저님, 제가 2017년 때는 주식의 주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궁금한 건 트럼프 1기가 나오고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 그때 움직였던 테마주들이 당선 후에도 좀 그 움직임이 비슷했나요? 아니면 좀 빠지기 시작했나요? 사실 일단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를 떠나서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인하해버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기업들의 주가가 한 1, 2년 정도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도 했지만 네. 전반적으로 테마 분위기는 조금 이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이번에도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된다라면 김정은과 그쵸? 회담을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적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도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미국이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라면 러시아랑 지금 현재 전쟁을 지속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라면 우크라이나 지금 현재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랑 전쟁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계속해서 트럼프 트레이딩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 대선 테마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 테마가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반도체 섹터가 그 대표적인 피해 섹터가 좀 됐습니다. 자, 일단 뭐 전 세계 밸류체인에서 가장 우두머리에 있다고 할 수 있는 TSMC를 지금 트럼프가 압박을 넣고 있단 말이죠. TSMC도 흔들리는데 그 밑에 있는 밸류체인들은 어떻게 버티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같이 나오고 있는데 자, 먼저 그러면 조은수 매니저님, 트럼프가 TSMC를 계속 압박을 할 거라고 보세요? 그건 확신은 못 하겠는데 일단 언급은 나왔으니까 좀 이게 트럼프가 참 어디로 튈 줄 모르지만 한 말은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네. 나올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셔야 되고 근데 저는 그렇게 썩 엄청 걱정은 되지 않아요. 물론 이번 조정 같은 경우에 제가 선행적으로 조정을 좀 예측을 해드렸었던 연유가 이미 7월 초부터 외국계 펀드사들은 이미 빅테크들을 매도를 때리고 있었어요. 펀드사들이 특히나 대형 이 큰 자금들이 먼저 이탈을 시작한다는 거는 현 상황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TSMC나 아니면 우리나라 종목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예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들 오늘 수학 점수 몇 점 받아왔니? 엄마 나 오늘 95점. 야 이 녀석아 100점이 아니잖아.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예요 지금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달 뭐 삼성전자 실적도 확인했고 앞으로 나올 SK 하이닉스도 그리고 다음 빅테크들 실적 어떻게 나올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잘 나올 거라고 말씀하시다시피 당장에 일단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된다면은 반등 시도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네. 오늘 장 중에 일단 엔비디아에서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외국계 대만 특히나 리처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중국향의 AI 특히나 이 고부가치 상품 AI 상품을 이미 엔비디아가 준비를 하고 있다. 또 뉴스가 나온 만큼 네. 오늘 시장 외에서 엔비디아가 대략적으로 1.7%가량 반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아마 내일장 정도는 잠깐 좀 휴지 구간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시대 때라고 하면은 우리 뇌리에 너무 강하게 박혀 있는 게 뭐냐면 2018년도 때 당시에 네. 미중 무역 분쟁 강하게 터뜨리면서 그때 시장 조정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기억해 보시면은 트럼프 때 미국 증시도 계속 갔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그때 좀 변동성 포함하면서 갇혀 있었고 좀 천천히 유동성은 거의 없는 상태로 계속 질질거리면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가장 세게 갔었던 게 정책 테마주가 제일 갔습니다. 그런 시장이었던 만큼 트럼프로 인해서 시장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지금 보는 거는 좀 너무 좀 과한 해석이 아닌가 그래요?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일단 후보가 2명이잖아요. 트럼프랑 그리고 카말라 해리슨 네. 부통령인데 일단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뷰를 한번 보시면은 트럼프 후보가 승리를 할 확률 쪽의 베팅이 64% 그리고 해리슨 부통령은 30%가량입니다. 이게 좀 굉장히 극과 극을 달리는 것 같아요. 한쪽은 백인 남성, 한쪽은 흑인 여성. 그러니까 완전 좀 약간 상반되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좀 이제 미국 쪽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남성성이 강한 나라라고 영웅 이런 거 좋아한다고.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일단은 당장에 큰 이변이 없는 한은 승리를 일단 계속해서 강한 모습으로 보여줄 가능성은 높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언제나 이런 조정 구간에서 우리나라는 당사자도 아닌데 왜 매번 이러느냐라고 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은 게 바로 외국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런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쫓아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트럼프 관련주라고 하면은 테마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갈 게 이쪽 트럼프밖에 없다는 거니까 이쪽 테마들 계속해서 오늘 시간 외에서도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쪽 계속 일단은 민주당 전당대회 전까지 민주당이 지금 어찌 미국 민주당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 보시면은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해리슨 부통령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아니 지지 기반도 없는 사람을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밀었다고 왜 안 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이야기도 있는 만큼 아직 전당대회가 끝나고 안정적인 모습을 갖추면서 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해리슨 부통령이 강하게 푸시를 해준다면은 그때는 좀 어느 정도 변동성은 생길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트럼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가장 좀 아쉬운 점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서 정말 약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코스피도 아니고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그쵸? 예. 너무 약해요. 이게 정말 아쉬운 점이 원래 우리나라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에서 러셀이라고 아실 거예요. 예. 러셀 소형주들 모아놓은 러셀 2000 지수가 있는데 러셀 2000 지수는 최근에 급등이 나왔어요.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왜? 펀드 자금들 특히나 제가 매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빅테크 팔고 어디로 갔나요 하면은 저기 밑에 바닥권에 있었던 금리 인하 수혜줄로 다 쏠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올라간 종목들 보시면은 뭐가 있습니까? GS건설, 대우건설 그리고 게임주들 같은 것도 올라가잖아요. 게임주들 같은 개별적인 호재권으로도 올라갔습니다만 네, 뭘로 갔어요? 금리 인하 수혜주로 또 올라간 거예요. 예. 그런 만큼 팍 하고 강하게 올라갔는데 아니 우리나라 시장 코스닥은 또 그거 쫓아를 못 가요. 이 답답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자료만 좀 보고 넘어가실게요. 그러면 네. 저는 그래도 코스닥이 그래도 반등 시도할 가능성이 여기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죠? 2차 전지요. 아, 2차 전지가 근데 오늘 많이 빠졌는데. 아, 오늘 또 많이 빠졌어요. 근데 예. 며칠 전에 반등 강하게 나왔다가 또 빠지는 것도 많이 빠지는데 이번에 결국에 트럼프 후보의 가장 큰 화두가 그래서 지금 정책 폐기할 거니? IRA 정책 폐기할 겁니까? 이거잖아요. 네. IRA 정책 폐기하겠다고 강하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또 이거 뭡니까? 일론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가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 위에 질문 보시면은 트럼프의 EV 정책, IRA 폐지 관련해가지고 할 얘기가 없냐라고 질문이 들어온 겁니다. 일론 머스크 별일 없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끝났어요. 왜? 이거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후보를 정말 많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원래 이 X죠. X에서 트럼프 후보의 이 계정이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풀어줬어요. 그만큼 이 지원과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푸시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테슬라 쪽에 오히려 괜찮을 거다라는 쪽으로 간다면은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 보시면은 북미 이 시장에 이미 진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 앞으로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규제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반사소외적인 모습 강하게 받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좀 바라건대 2차 전지주들도 반등 나와서 코스닥도 좀 우리나라 코스닥 그쵸. 시작도 외국계 저기 미국의 러셀 지수처럼 네. 강하게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좀 개인적인 희망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 일론 머스크의 트윗 보니까 it will be fine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뭐 이런 것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워낙에 머스크랑 트럼프의 관계가 좋다 보니까 only me 이런 것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2차 전지가 올라가야 코스닥이 또 회복하고 그만큼 좀 상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조은수 매니저님 아까 뭐 반도체도 이야기해줬고요. 미국 대선 테마 이야기 쭉 해줬고 마지막 2차 전지까지 이야기를 해줬는데 반도체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갈게요. 저 아까 조은수 매니저가 반도체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제가 든 생각은 그럼 지금 테마 때문에 미국에 있는 테마 때문에 밸류가 좀 깎인 거지 펀더멘털은 단단하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펀더멘탈을 단단하다고 확정은 못 하겠어요. 왜? 당장 이번 주부터 실적 발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보고서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월가에서 미국에서 지금 포지션이 어떻다고요? 봤는데 25년 내후 향후년도까지 이거 이익 성장치 깎아야겠네? 라고 하면 던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봐야 됩니다. 만약에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도 지금 보시면은 네. 엔비디아로 좀 예시를 들게요. 엔비디아 특히나 원래 앞선 시리즈에서 제일 팔린 게 B 시리즈잖아요. 지금 이번에 B 시리즈, GB 시리즈 나왔고 앞에서 H 시리즈가 잘 갔는데 지금 판매가가 가격의 두 제품 전 세대 제품과 현 세대 제품 비교해 보시면은 가격 상승치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10% 이내입니다. 그럼 이 모습까지 보시면은 오히려 성능 더 좋아졌고 들어가는 부품도 더 많은데 가격 성능 상향치는 별로 안 되네. 그럼 이 부분만 좀 생각해 보셔도 엔비디아가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영업이익치는 꺾인다. 포워드 EPS 제가 지난번에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예. 지금 여기에는 좀 없는데 이따가 무료 방송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포워드 EPS치 같은 경우에 이미 이 밑에 있어요. 지금 주가 위치보다 밑에 있어요. 그럼 이거를 이미 오버슈팅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시장에서 실적 발표 때도 조정이 나온 만큼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미 내년까지 더 많이 잘 볼 거다라는 기대치가 이미 시장에서 적용이 돼 있다면은 그 기대치가 꺾인다면은 그게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 발표 좀 확인 좀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근데 반도체 실적이 나쁘지 네.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조금 더 거시적인 측면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예, 할게요. 좋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장기간 우리가 또 저금리 현상이었잖아요. 장기간 저금리가 되다 보면은 어떤 상황이 나타나면 과잉 투자 같은 것들이 좀 일어날 수 있고 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자본을 조달하는데 굉장히 금리가 낮으니까 이거를 또 과잉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물가 상승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물가 상승이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금리 인상이 나오겠죠. 지금 이제 금리가 딱 인상이 된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는 이 기업들이 어설프게 투자를 하진 않거든요. 과잉 투자를 한다라거나 또는 이제 또 뭐 물가 상승이 막 부추긴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고금리 상황 속에서 AI를 빅테크들에 투자를 했다라는 건 충분히 저는 수요가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실적적인 부분이 걱정이 안 된다라는 건 만약에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트럼프 후보가 뭐 당선이 됐다. 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당선이 돼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정책이 법인세 인하잖아요. 소득세, 법인세 인하 이런 부분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지금 수출 비중이 과거와 좀 다른 게 2017년도, 2018년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는 금리 인상 시기였고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중국향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아, 그렇죠. 근데 지금은 미국향 수출 비중이 높은데 미국 기업들의 법인세를 인하를 해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국내 기업들이 저는 오히려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큰 타격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가 이제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실적주 위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보다 오히려 실적주 이런 종목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모아가기 전략이 저는 최고의 전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음수 매니저 그리고 백인현 매니저, 김병지 매니저 모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각자만의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정리가 될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건 그거 아닙니까? 트럼프, 그러니까 미국 대선 테마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이 내려가는 걸 지금 타이밍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아니 아직 확실한 건 없어. 확인할 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좀 반도체 자체도 매수할 타이밍을 아직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봐서 OX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전자를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요. 아직 확인할 게 많아 하면 X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조범수 매니저는 일단 X, 백인현 매니저님도 X를 들어줬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네. 어떤 거 일단 확인해야 될까요? 일단 뭐 저는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그쵸. 과거에 이제 우리가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이 있었을 때 그게 단기간에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트럼프랑 중국 간에 무역 분쟁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때 상당히 이제 매매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그런 과거 기억을 돌이켜 본다라면 일단 반도체 쪽에서는 우리가 한번 지금 당장 물론 이제 전망은 굉장히 좋긴 하지만 지금 굳이 우리가 이런 트럼프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매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보다 지지율이 더 올라간다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네. 일단 지금 현재 트럼프가 더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굳이 지금 섣부르게 매집했다라가는 오히려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예전에는 과거에는 업황보다 주가가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했는데 전반적인 반도체 관련 종목들 함께 오르고 내렸는데 지금은 HBM으로 시작해서 AI 반도체가 시작되면서 그쵸. HBM뿐만 아니라 후공정 관련 종목들이 1차적으로 사이클을 탔습니다. 지난해부터 사이클을 탔고 지금 이제 사이클 탄 지가 거의 1년이 넘어가면서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조정받듯이. 네. 그런데 아직까지 전공정 관련 종목들은 오르지도 않았는데 더 빠졌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향후에도 이렇게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번 사이클에서는 후공정과 전공정 반도체 사이클을 따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단 후공정 사이클은 이미 탔고 일단 피크아웃 우려감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전공정 관련 종목들은 일단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쪽 가동률을 올리지 않고 있어요. 네. 올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D램 가격이랑 낸드 가격의 상승분을 만끽하려고 올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공정 관련 종목들은 조금 타이밍은 늦어지고 있지만
향후에는 결국에는 가동률이 정상화되면 올라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전공정 쪽으로 향후에는 타이밍을 조금 늦게 잡아가면서 이제 좀 모아가시면은 예. 여러분들 충분히 생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딜레이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딜레이 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우려감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매집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네. 동의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설비 투자나 이 자본재잖아요. 반도체 설비 투자가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소모가 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반도체 장비 투자한 지 3, 4년, 4년 됐잖아요. 그렇죠.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공정 관련된 종목들은 특히나 빠졌는데 가지도 않았고 더 빠졌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수준은 끝이 났고 이제 좀 전공정 쪽에서도 기다려볼 만한 타이밍이 올 것 같은데 일단 백인현 매니저는 우리가 뭐 한 2달 전에 그렸던 그림들이 있잖아요. 아마 2달 전에 얘기했던 거 생각하면 지금 전공정 막 올라갈 타이밍이 맞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많이 좀 딜레이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조범수 매니저님, 아까 좀 생각을 오래 했어요. 오드 들을까, 엑스 들을까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엑스를 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담아도 될 법해 보이는 확률적이 있어 보이는 거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단 자금의 이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복잡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모든 게 좋은 건 아니고 일단 그래서 재료성이나 아니면 테마성이 이제 붙어 있는 쪽만 변동성이 좀 움직이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는 지난 시간에도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지 마시죠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볼 거 우리가 항상 1%의 확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만 1%지 언제 나올지 몰라서 1%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쪽은 그래도 보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3분기 내에 나온대잖아요. 7, 8, 9, 3분기입니다. 당장 이번 달에 나올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 쪽에 대해서 HBM. 근데 또 항상 이게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삼성전자 HBM 발표 나오면 삼성전자 가겠죠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 가면은 뭐가 빠져요? SK하이닉스가 또 빠져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변동성이 크고 다만 좀 확정적으로 우리가 볼 만한 게 그래도 디램이나 낸드 이쪽이 지금 보시면 가격 변동성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 우리가 지금 현물로 그냥 우리 여러분들께서 메모리를 산다고 하시면은 가격이 지금 거의 한 20% 올랐습니다. 원래 5만 원짜리가 지금 보면은 6만 5천 원까지 올라왔어요. 가격이 빠르게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일단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메모리 낸드 시장에 대해서 시장에 바라보는 눈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올 수는 있지만 저는 그래도 만약에 눌려있는 이런 반도체들이 있잖아요.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현금 확보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일단 반도체 특히나 많이 올라갔어요. 2년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1년 반 동안 올라갔는데 지난 시간에도 일단 매도 사인 강하게 좀 드렸습니다. 이번에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 반등이 나오면은 매도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이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아까 미국 시장하고 막 비교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미국이 감기 걸렸으면 우리 독감 걸렸다고 지금. 아니 화딱지 나는 거예요. 아니 뭐 미국 시장 어느 정도 밀렸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더 빠져요.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고 짜증나 죽겠는 건데 그렇죠. 당장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당장이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우려감에 대한 부분은 일단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반등할 가능성은 높아요. 엔비디아가 반등하면 반등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반등 나오면 일단 현금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가권 내에서 특히나 거래량 붙이면서 강하게 이런 밀렸을 때 특히나 펀드사들이 던졌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펀드사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차익 실현에 들어가는 구간에 들어갔을 때는 일단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도망을 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실 거면은 삼성전자 관련주들, 뭐 YC, 네오셈, 네, 아니면 뭐 그냥 삼성전자를 보셔도 괜찮고요. 네. 이 종목 일단 호재권이 남아 있습니다. 예. 호재권 남아 있는 만큼 이제는 삼성전자 관련주만 다시 한번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밸류체인까지 일단 강조를 해줬어요. 근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조은수 매니저님. 지금 그러면은 제가 들은 걸 해석해 보자면 그렇게 빠르게 굳이 반응은 하지 않아도 되는 시장은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느긋하게 당장 내일 막 반도체를 지금 싸니까 담아야지가 아니고 진짜로 그냥 여유 있게 한 달 있다가 봐도 돼요? 우리가 항상 시장을 대응할 때 하락이 나올 때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게 지금이 싸지 않나? 라는 그 생각이 제일 그렇죠. 잘못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맞아요. 그럼 반등 나오는 거 확인하고 사셔도 돼요. 반등 나오고 막말로 SK 삼성전자가 88,000원이 고가였잖아요. 반등이 나와서 88,000원 넘어갔대요. 늦었나요? 아니요. 그때 사시면 됩니다. 그때 확인하고 가셔도 늦지 않아요. 이런 추세라는 게 원래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식 대응하면서 기술적 많은 거 공부하실 텐데 네. 추세라는 거는 일단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명확하게 상승 추세로 꺾이는지 모습을 확인하신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현금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물론 행복한 고민을 하실 거예요. 뭘 살까, 뭘 담을까 하실 텐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자. 네. 지금 당장에 접근하시는 건 너무 이르지 네. 않나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대답도 아마 좀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고요.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님. 김병진 매니저님 질문은 아까 오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유일하게 네. 제가 채팅창에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자, 올림배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인데 아까도 비슷한 카톡 이제 메시지 내용을 올려주셨어요. 반도체주들이 꽤나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락할 확률이 더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여기 좀 덧붙이자면 그동안 우리가 반도체주 올라갔던 종목들 보면은 올라간 종목만 계속 올라갔습니다. 새로 누가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봐도 저 고점에 있는 친구들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참 애매하단 말이죠, 타이밍이.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확하게 밸류에이션으로 밸류로? 따져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저금리 상황에서는 과잉 투자가 되고 이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뭐가 좋은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저금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고금리고 기업들은 신중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에서 수요가 나오고 있는 것들은 그만큼 좋기 때문에 수요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또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이 밸류에이션으로 따져보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은 저금리가 되면은 더 투자하고 싶어 할 거예요. 반도체 관련돼서 HBM을 도입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고금리 때문에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물론 말리 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따져보시고 적정한 주가에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2분기 실적 시즌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트럼프 관련 그리고 미국 대선 테마와 관련해서 반도체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다시 미국 대선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반도체만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대세가 되고 있는 섹터가 이 트럼프 트레이딩 그리고 미국 대선 후보들에 관련된 테마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 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뭐 트럼프 관련주들 보니까 남북 경협도 올라갔고요. 재건 테마도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도 OX 간략하게 한번 해볼게요. 나는 지금 여기 트럼프 트레이딩이 더 내가 얻어갈 게 많은 시장이다라고 생각하면 O 들어주시고요. 내일이라도 당장 매매를 하겠다 O 들어주시고요. 아니 이거는 좀 테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X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확인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아까랑은 정반대네요. 아까 X를 들어준 조범수 매니저, 백인년 매니저가 이번에는 O를 들어줬고 김병진 매니저님만 X를 들어줬어요. 그럼 김병진 매니저님 계속 얘기해볼게요. 네. 여기는 지금 아니에요? 저라면은 지금 많이 빠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사겠습니다. 묵다말 반도체네요. 그렇죠. 예. 어쨌든 수요가 있으면 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범수 매니저님. 네. 본다면 어디를 보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은데요. 그렇죠.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매니저님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를 꼽아주셔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남북 경협까지도 봐요? 봐야죠. 와, 그렇군요. 봐야 돼요. 이게 트럼프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예. 야심이 야망이 넘쳐요. 우리 이전에도 그 얘기 하지 않았나요? 트럼프가 원하는 거 노벨상 타기를 원한다고요. 예.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돼가지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돼서 두 가지 이룰 수 있는 업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냈다. 두 번째, 북한을 경제로 다시 사회로 복귀시켰다. 엄청 큰 거예요, 이 두 개. 아마 근데 이거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인 시절에서도 계속 미뤄오던 거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나올 확률은 높아 보이고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그럼 트럼프 관련주인가요? 라고 얘기하실 텐데 해리슨 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 남북경협과 관련된 뉴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네,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남북경협도 그래도 괜찮고요. 에너지 쪽 그리고 재건 쪽 이거 다 지금 살펴보시면은 재건이라고 해서 딱 보면은 건설주들이에요. 건설주들 지금 뭡니까? 금리나 수혜네요. 같이 가는 거예요. 원전 그리고 지금 못 갔었던 석유 관련해가지고 관광 관련주들 수급 아직도 좋고요.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도 어떻습니까? 비트코인도 반등 계속 나오잖아요. 제가 봤었을 때 비트코인 1억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억까지도 아마 넘어갈 것 같은데 이 테마주라고 열려있는 종목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트럼프 한 명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같이 올라가는 이유들이 함께 껴있으면서 수급이 강하게 거래량도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축이 없어요. 만약에 내일장에 엔비디아가 지금 반등 나오고 있잖아요. 내일장 우리 장에서도 반도체들이 반등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반도체가 셀까요? 아니면 트럼프 관련주가 셀까요? 뭐가 셀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제가 봤을 땐 트럼프가 더 세지 않을까. 와,
그래요? 네. 오. 왜냐하면 당장의 민주당 전당대회 전까지는 민주당, 특히나 미국 민주당 같은 게 불안정성이 계속 가속화돼요.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 후보가 뭐 할 거예요? 계속해서 연설할 거예요. 난 이렇게 할 거다. 뭐 어떤 이야기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당장의 주말에만 봐도 어떠셨습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랑 통화까지 했잖아요. 네. 나랑 같이 합시다 하면서. 재건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 저는 트럼프 관련주들 최대한 많이 꼭 담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미 좀 급등 나온 종목은 물론 잠깐 회피하실 필요는 있습니다만 지금 시간 외에 시장에서도 오늘 장 조금 눌렸었던 트럼프 관련주들이 올라왔습니다. 그 종목들 조금 이따 네. 소개시켜드릴 거니까요. 예.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아까 오를 들어주셨는데 네. 그 내용을 조금 세부적으로 봐서 현금 확보가 좋아요? 트럼프 트레이딩이 괜찮아요? 저는 뭐 둘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주식시장에는 너무 싼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차트가 조금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코스피랑 코스닥이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저는 좀 더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확보를 하면서 전반적인 계좌 해치가 조금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트럼프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안 좋을 때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안 좋으니까 트럼프 관련 종목들이 많이 부각되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트럼프 지지율이 9월 10일 2차 TV 토론 때까지 계속해서 지지율이 해리스보다는 더 올라간다고 봤을 때 9월 달까지는 잘하면 진짜 최악의 경우이긴 하지만 시장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열어두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할 적당한 대안처는 트럼프 관련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무기 지원이 없게 될 경우에는 전쟁을 지속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휴전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재건 관련 종목들이 향후에도 조금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그럼 바로 종목으로 압축해 볼게요. 네, 저는 이제 HD 현대인프라코 좋게 보고 있고요. 인프라코어. 네, HD 현대인프라코 뭐 2분기 실적도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지만 전반적으로 뭐 재건 관련 종목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와 함께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미국과 뭐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여러 국가에서 진행된다라고 봤을 때는 뭐 건설 기계 관련 종목들은 우리가 적당한 투자처로 한번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 이야기했고요. 이어서 조범수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종목도 많은 거 아니에요 혹시? 종목 많은 거는 이미 다 정리해 놔가지고 이따 무료 방송에서 싹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네. 지난주에 다 했어요 이미. 그리고 이번에 뭐 남북경협이냐 아니면 비트코인이냐 재건이냐 뭘 봐야 되냐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는 이쪽 길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관, 에너지 강관 쪽이요. 예. 제가 이미 포트에 포함하고 있는 종목인데 네, 휴스틸. 휴스틸은 이 종목 저 진짜 크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5,000원 언더에 있는데 이 종목 저는 10,000원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강하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당장의 태양광이랑 풍력 가지고는 당장의 에너지원 확보 못합니다.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에너지 특히나 석유 생산 쪽에서 다시 한번 생산량 늘리면서 개발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휴스틸은 북미 그리고 캐나다까지 이미 법인까지 진출을 있는 상황이에요. 휴스틸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 테마에서 시간 내에서도 지금 휴스틸이나 철강 관련주들도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트레이딩을 하실 거면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 같은 이런 에너지 개발 이쪽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뭐 시장이 단기적으로 안 좋을 때 갔었던 종목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 앞에 급등 나온 게 뭐였습니까? 네. 대한고래였죠. 대한고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대한고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예시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집 마당에 원전이나 화력발전 짓는다고 하면 찬성하실 겁니까? 다 반대하실 거잖아요. 그럼 이거라도 해야죠. 우리 에너지 자립심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세계 정세 트렌드입니다. 그만큼 이 휴스틸이라는 종목 저는 정말 크게 갈 종목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딩에도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옵션은 또 있습니다. 휴스틸이고요.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님 뭐 이쪽에는 없을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요즘 밖에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럴 때는 좀 든든한 집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트럼프 트레이딩이 아니라 사실 정치 이슈를 역발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정치 이슈를 떠나서 지수가 오를 때 이 두 종목이 큰 역할을 저는 해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두 종목을 분할 매수 전략을 한다면 저는 반드시 좀 수익률은 적더라도 좀 안정적인 피난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치 이슈 있는 종목들보다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종목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 달 전쯤에는 지금 뭐 삼성전자 사야 돼요, SK하이닉스 사야 돼요를 제가 입에 달고 방송에서 맨날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둘 다 뭐든지 간에 좀 강하게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을 섞어보며 첫 번째 특이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네, 두 번째 특이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마이크로소프트발 IT망 대란 사태가 있었습니다. 항공편도 지연이 되고요. 게임 홈페이지도 다운되면서 피해가 좀 속출했다고 합니다. 이 영향에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면서 부각이 됐는데 뭐 사실 그동안에 있었던 걸 보면은 그동안 뭐 AI 발전하면서 사이버 보안도 같이 성장할 것 아니냐라는 말들이 언급이 좀 되긴 했었어요. 근데 주가는 진짜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좀 부각을 받았는데 조범수 매니저님, 여기에는 뭐 연속성 기대해봐도 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투자할 포인트 있다고 보시나요? 없어요. 네, X 들어줬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네. 올라가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의 뭐 꽃이라고도 하는 게 보안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저는 문제가 되는 게 산업 자체는 진짜 발전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살만한 종목은 없어 보인다. 이게 맹점인 것 같아요. 저도 보안주 좋게 봐요. 근데 네. 저는 보안주 미국에 있는 건 건드리는데 국내에 있는 건 안 건드려요. 아, 미국.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국내에서 보안주 이게 신성장 사업이다, 유망하다 얘기가 몇 년 전부터 나왔어요. 10년 전부터 나왔어요. 예.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알랩. 알랩 보시면 돼요. 예. 알랩도 매출 보시면은 그냥 꾸준하게 잘 나옵니다. 근데 주가 어떻습니까? 못 가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부와 협업해서 이제 대표적인 보안주라고 하면 지니언스가 있을 것 같은데 못 가죠. 오늘 장에 보안주들 보시면은 싹 다 그냥 매도 맞았습니다. 이게 정말 아쉬운 점인 건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이 이슈 때문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그 기상캐스터 분들이 뒤에 이 자료가 안 나오니까 펜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네. 까지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네. 있었을 정도로 되게 파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문제가 없었어요. 클라우드 회사가 문제가 있었었고 해당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스트라이프를 이용하는 회사들이 거기서 운영체제랑 충돌이 났어요. 그쵸. 그러니까 클라우드 그 회사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왜 그걸 빌미로 해서 빅테크들 더 던졌냐, 마이크로소프트도 약간의 조정이 나오지 않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분위기 문제입니다. 아. 분위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안주 10년 전에도 유망했고 지금도 유망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주가는 못 가는 안타까운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만년 말씀드리고 유망주. 네, 만년 유망주. 네,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제가 미국 얘기를 드린 게 최근에 이제 트럼프 후보의 이제 부통령 후보 벤스까지 말씀드렸었는데 그쵸. 그럼 이번 다른 사람 한번 얘기 드릴게요. 낸시 펠로시라고 많이 말씀 제가 드렸던 분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이분이 무려 포트 내에서 9%나 들고 있어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인데 이거 자료 한번 같이 보실게요. 제가 항상 요새 미국 쪽에 특히나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들, 주목해야 되는 인물들 포트 가져오잖아요. 낸시 펠로시 이분이 부부예요, 부부. 남편분께서는 이 지금 펀드사를 또 운영하러 하고 계십니다. 자성용 되게 잘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네, 다 여기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PANW, 저게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입니다. 미국 펜타곤이랑 협업을 하고 있는 회사래요. 엄청 큰 회사인 거잖아요. 미국 국방부랑 협업까지 하니까 보안이라는 게 사실 군사적 보안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자금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실적 우상향 나오면서 주가도 반도체들, AI주들이랑 같이 올라갔어요. 네. 앞으로 더 각광받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은 우리 과거에 네이버 이제 CEO께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모든 게 너무 미국 쪽으로 쏠려 있지 않냐. 엔비디아도 미국, 지금 구글, AI도 다 미국 그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보안 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전반적인 섹터 사업이 미국 쪽에만 쏠려 있어요. 그래서 국내의 보안주들
실적 좋아도 못 올라가는 거는 이미 예년부터 다반사적인 일이었던 만큼 보안주 이번에 올라왔었을 때 좀 만약에 앞서서 물려셨던 분들이 계시다면은 탈출할 수 있었던 좀 좋은 기회가 되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보안주 꼭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주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에서 보니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하락할 때 팔로알토는 올랐더라고요. 반사수혜로 오른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아무래도 그렇죠. 보안주 성격이 이런 이제 리스크가 터졌을 경우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반사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AI와 같이 함께 보안주가 우상향이 나온 만큼 만약에 AI가 꺾인다? 라고 하면 같이 꺾일 거기 예. 때문에 일단은 조금 관망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다. 나는 주범수 매니저와 생각이 좀 다르고 보안주는 어떻게 본다면 이번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있으면 없군요. 보안주 진짜 어떡합니까? 진짜 보안주가 정말 투자하기가 어렵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조원수 매니저 이야기처럼 미국 시장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어떻게요? 보안주에 대해서 조원수 매니저와 다 동의를 한다면 사실 종목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진 매니저는. 아무래도 이제 모든 산업이 지금 AI로 전환되어 가는 그런 이 시기에서 보안이 필수적인 거는 사실이에요. 네. 이번에 사태 같은 경우에도 미국 보안업체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배포한 업데이트 패치가 윈도우 운영체제랑 충돌하면서 뭐 항공편 5,000편이 뭐 취소된다거나 뭐 독일에서는 수술이 취소된다거나 뭐 이런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안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 거고 이런 거는 사실 전체적인 업종을 좀 본다기보다도 종목별로 이 이슈를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국내 시장에서 좀 잘 성장해 나가고 있는 종목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전체 업종으로 보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그거 괜찮게 보는 종목 있어요? 괜찮게 보는 종목이 있죠. 말씀해 주시죠. 종목은 더존비즈온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 더존비즈온이라는 종목은 일단은 실적이 나오는 저는 네. 보안주를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뭐 클라우드 서비스나 전자금융 서비스 그리고 모바일 오피스, 온라인 전문 비즈니스 플랫폼에 이제 들어가는 모든 보안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981억 원, 영업이익은 200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25%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고요. 전체 2024년도 매출액은 4,088억, 영업이익이 888억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과 차트가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인데 더존비즈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보안주들은 아무 종목이나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적자인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매매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슈 매매로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나마 실적적인 부분 안정적인 주가 차트 상향을 보이는 종목은 더존비즈온이 유일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가가 좀 과대낙폭한다면 더존비즈온을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민주당의 그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AI 보안을 좀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서 지지율이 나온다면 보안주가 약간 이슈 매매로 트렌드로 살짝 불어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면 더존비즈온이 탑픽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김병진 매니저만 그래도 종목별로 대응할 수는 있다라고 해서 더존비즈온 이야기를 했고 다른 매니저들은 일단 국내에 있는 종목들 안에서는 투자가 그렇게 현재로서는 매력적인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특이점은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자, 아무래도 좀 시장성이 있는 건 아무래도 이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K뷰티는요, 오늘도 강했습니다. 엄청난 호황이 이어지면서 제약바이오 업체들도 화장품 사업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지노맨 컴퍼니의 유이크 사업 확장, 유한양행도 화장품 그리고 미용기기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강한 화장품 섹터와 여기에 포함이 될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병진 매니저님, 네. 제약바이오 회사가 기업들이 화장품 사업들을 해요. 네. 그럼 지금 화장품 섹터들이 받아가는 밸류, 받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제약바이오 회사가 이제 화장품 사업을 했을 때 화장품 회사들의 밸류를 받는 건 조금 어렵고 네.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신약 개발에 대한 또는 이제 본 사업에 대한 이제 사업을 좀 잘 운영했을 때 밸류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그렇게 치면은 유한양행이 유한락스 같은 걸 판매를 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밸류를 더 받지는 않거든요. 그건 그러네요. 그래서 네. 거의 뭐 신약을 개발했을 때나 맞아요.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가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화장품주들이 지금 같이 이제 좀 주가가 좋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좀 빠지다 보면은 안정적인 실적주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들 보시고 화장품주 실적이 굉장히 또 좋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또 투자 포인트로 살펴보실 수 있는 것은 6월 달 이제 화장품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2% 상승을 했는데요. 중요한 건 대중 수출이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대중 수출이 1.4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한 30% 감소를 했는데 미국향 수출이 증가를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를 보신다면 저는 이제 미국향 관련돼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지금 투자 포인트로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화장품 사업 확장. 사실 이제 뭐 가장 손쉬운 이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병진 매니저님이랑 동일한 생각이고요. 뭐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동국제약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마데카 크림이 굉장히 잘 팔린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동국제약이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밸류를 받는 건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는 피부 미용 기기도 하고 있는데 APR과 같은 피부 미용 기기 밸류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업이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본업이 잘 돼야지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중소형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 코로나 이후에는 매출이 뚝 떨어졌지만 최근에는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실적적인 부분에서 증명을 해 나가면서 올라가야 되지 뭐 화장품 관련 종목 화장품이 잘 팔린다라고 해가지고 네. 갑자기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밸류를 받기는 저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국제약 이야기하니까 딱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게 숟가락 얹기가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안에선 사실 제약바이오도 오늘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화장품도 섹터가 그래도 빨간불을 띄우는 데는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섹터는 오히려 금리 인하 그리고 실적 시즌 기대감으로 화장품도 지금 괜찮을 것이다라는 관측 나오고 있거든요. 먼저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 오늘 보니까 헬스케어 쪽에 좀 주목하자라는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동안 이야기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조범수 매니저가 지난 2, 3주간 계속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CDMO 쪽에서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새. 이미 뭐 바이오 산업 측면에서 보시면은 바이오 관련주들 많이 갔어요. 네. 더 좋아질 거다. 그러면 이제 뒤따라오는 게 생산량이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화장품도 지금 보시면은 개별권 특히나 색조 화장품이나 기초 화장품들 특히 북미에서 엄청 잘 팔리는 쪽들만 지금 잘 나오잖아요. 당장에 20일 날 기준으로 수출 데이터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바이오도 마찬가지, 화장품도 좀 저는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회사가 화장품을 하던가 뭐 화장품 회사가 바이오를 하던가 솔직히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그 회사들이 잘 알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죠. 그렇게 한쪽만 집중하는 게 그래도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주가 희석에 관련된 부분은 대표적인 게 그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오리온. 오리온 기억해 보시면은 비유가 좋네요. 그러네요. 예. 주가 가치 희석될 가능성도 있어요. 오리온은 어땠습니까? 이거 뭐 오리온이 만약에 이번에 바이오 그때 리가켄 바이오 인수권 안 했었으면은 삼양식품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갔을 거예요. 왜요? 오리온 북미에서 그 꼬북칩이라서 터틀칩이라고 해서 잘 팔리고 있어요. K푸드랑 같이. 네. 그때 모멘텀 받았으면 진짜 잘 갔을 겁니다. 너무 아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희석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 지금 화장품들 뭐 일단 수출 너무 잘 나왔다라는 거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예. 제가 계속해서 지금 오늘 중에서도 구글 트렌드에서 이런 거 막 검색하고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그냥 K-뷰티라고 이 단어 트렌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지금 이거 보시면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꾸준하게 지금 이게 K-뷰티라는 단어로 제가 미국에서 검색 순위 어떻게 올라오나 검색을 한 겁니다. 계속 올라오잖아요. 트렌드가 안 끝나요. 이게 문화가 관련돼서 이게 확장이 된다는 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 색조랑 기초 화장품이 잘 팔린 게
다색 인종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이 그걸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흑인 여성분이 나오셔가지고 나한테 맞는 이 화장품이 없어라고 했는데 딱 발라보더니 이건 내 인생 화장품이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회사들이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화장품들 당장에 좋으니까 그만큼 그럼 생산량 늘어날 거예요. CDMO 관련돼서 바이오 봤으면은 네 이제 앞으로 한국 콜마 같은 생산량과 관련된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자, 제약바이오, 화장품 둘 중에 하나를 골라볼 수 있을까요? 왜냐면은 제약바이오는 좀 종목마다 다를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 지금 시장이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 지금 실적 시즌인데 화장품 섹터가 오히려 이때 힘이 돼줄 거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도 솔직히 벅찰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 한번 골라볼까요? 자, OX를 통해서 볼게요. 제약바이오가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O를 들어주시고요. 화장품은 X를 들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어려워요? 진짜 어렵다. 이거 너무 어려워요. 저는 둘 둘 중에 다 하나 하고 선택하는 게 싶은데. 어려워요? 둘 다 하고 싶기도 하죠. 이거는. 백인영 매니저는 왜 어려워요? 저도 어려웠습니다. 네. 왜 어려웠냐고요? 그러니까. 네네네. 왜 왜 어려웠냐면 어려웠어요? 지금 이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하락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버텨졌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했던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 위주로 굉장히 많이 버텨졌고 뭐 예를 들면 뭐 펩트론이라든지 뭐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D&D 파마텍이라든지 그나마 잘 버텨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쪽뿐만 아니라 뭐 확실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 하락장에서도 계좌가 꽤 괜찮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많이 빠졌다가 뭐 일부 종목들 뭐 VT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그쵸. 올라오기도 했고 이미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뭐 아직까지 못 올라온 종목도 있긴 하지만 오늘 수출 데이터 7월 1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중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지금 성장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거든요. 색조 화장품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2분기에 대한 확실한 실적 기대감 그리고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사실 화장품은 실적 성장주 관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제약 바이오는 지금처럼 하락장에서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고 비만이라는 가장 뜨거운 키워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두 섹터 중에 하나 고르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백인영 매니저 오히려 선택을 해보자면 둘 다 좋아서 네, 둘 다 좋은데 그래도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항상 화장품을 최근에 많이 밀었기 때문에 그쵸. 화장품 쪽에 손을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선택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시장 상황이 좀 도와주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종목을 통해서 또 그 섹터도 같이 보는 게 전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범수 매니저님, 이쪽 섹터, 뭐 제약바이오를 하는 화장품 업체들이 이제 제약바이오와도 이제 커넥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와 관련해서는 뭐 볼 수 있는 종목이 좀 있습니까? 두 마리 토끼 다 잡기는 좀 어렵고요. 네. 저는 일단 항상 안정적인 방향성 추구를 하다 보니까 삼성바이오 좀 말씀 많이 드렸고 바이오 네. 쪽은 그쵸. 화장품 쪽은 그럼 당연스럽게 ODM 쪽 한국콜마 보시는 게 어떨까. 앞으로 화장품 관련해서 수출 데이터도 너무 좋은 상황이니까 생산량도 다시 한번 늘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한국콜마 ODM 대표 관련주로 뽑히는 종목이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콜마 이야기했고요. 자, 백인영 매니저님 다시 가보겠습니다. 백인영 매니저님의 종목은 어딘가요? 저도 역시 국내 ODM, OEM 업체인 한국콜마랑 코스맥스가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특정 브랜드가 잘 팔리고 안 팔리고에 따라서 그 기업의 주가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그런 다수의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는 ODM, OEM 업체 같은 경우에는 특정 브랜드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수출 데이터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봤을 때는 한국콜마랑 코스맥스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ODM, OEM 업체가 저는 좋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김병진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미국 향수의 코스메카 코리아를 선택을 하도록 하고요. 확실히 앞서서 매니저님들이 잘 선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소비자 업종이 가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요, 고금리 상황이잖아요. 소비자 업종은 이제 장점이 그거예요. 재투자를 하지 않아도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화장품이 딱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코스메카 코리아는 잉그루드랩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미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지금 채팅창 올라온 의견 하나만 더
한번 수리해 보겠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님. 스와니님께서 화장품도 우상향할 것 같긴 해요. 너무 오르긴 했지만 K 화장품 뜨기는 하죠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어떤 산업이든 간에 요새 올랐다 하면 계속 올라가니까 고점 우려라는 걸 한번 생각 고려해보고 여기 들어가든지 말든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화장품은 어때요? 화장품은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지금 고금리였을 때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 기업들은 뭐 자본재를 다시 투자를 하려면 무조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리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소비재는 뭐 예를 들면 화장품 공장 그냥 그대로 있으면 생산만 하면 되잖아요. 재투자 필요 없잖아요, 사실. 예. 크게 필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지금 딱 잘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 전까지 또 바람을 좀 탈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돼서는 미국 향수 해주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 전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미국향 쪽으로 같이 보자라고 이야기해보면서 세 번째 특이점도 같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특이점 모두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이제는 어떤 종목을 통해서 그래도 시장의 탈출구를 좀 마련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포트 대결로 지금 넘어갑니다.